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오늘 1903년 고갱의 기원입니다. 여기서 기원이라 하면 앵보까시옹이라는 프랑스어의 번역인데요. 앵보까시옹이라고 하면 어- 어떤 종교적인 신 같은 어떤 그런 존재에게 마음속에 어떤 뭐 소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를 기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1826년 조셉 니엡스가 시도한 최초의 사진 이래로 1830년대와 40년대 다게르와 탈보트를 거쳐 사진술은 19세기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죠. 1903년 미국의 사진작가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는 1902년 12월 카메라 워크라는 사진 잡지를 시작합니다. 1897년경 카메라 노트라는 잡지를 창간한 이래 사진을 예술로 인정받기 위한 그의 노력은 이제 본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스티글리츠의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실래요? 예, 예, 스티글리츠의 유명한 사진입니다. 터미널이라는 사진 제목의 사진인데요. 1893년에 찍은 겁니다. 그래서 뭐 승합차 종점 뭐 이런 뜻이겠죠. 예. 하나 뭐 더 보시자면 같은 해에 찍은 겨울입니다. 핍스 애비뉴 거리를 찍은 건데요. 정말 실감 나죠? 예, 잘 찍은 사진들입니다. 예. 이런 사진 작업을 한 스티글리츠의 그 노력이 카메라 워크라는 사진 잡지로 또 다른 그 도전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예, 1902년이면 성악가 카루소의 첫 음반 녹음이 복제 기술의 중요한 이정표로서 이후 20세기 음악계의 지형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미술 작품의 복제 기술 또한 20세기 미술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진 기술이 미술에 끼친 영향은 이와는 전적으로 다른 성격이라 할 수 있죠. 전통적으로 미술의 쓸모 중 하나가 초상이나 사건 또는 풍경이나 정물 같이 사실을 기록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 역할에 사진이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의미에서 현대 미술사는 사진의 도전에 대한 미술의 응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인간의 눈에 포착되는 세상은 쉼없이 변화하는 항상함이 없는 무상의 대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19세기 중엽까지 미술은 그러한 대상의 한순간을 포착해서 가능한 한 정교한 솜씨로 대상의 구석구석을 빈틈없이 묘사하는 기량을 발전시켜온 역사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19세기 중엽에 이르면 이러한 기량이 그 절정에서 과격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해체시키기 시작합니다. 1874년 프랑스 미술 권력의 본거지인 살롱전에 출품하지 못한 젊은 화가들이 모여서 익명미술가전이라는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이 전시회에 클로드 모네는 1872년에 그린 인상이라는 그림을 출품합니다. 한 풍자 잡지에 기고한 기자가 조롱하는 뜻으로 앵프레셔니즘, 인상주의라는 명칭을 부여하는데 1876년 두 번째 전시회에 대한 르 피가로지에 실린 기사를 한 문장 인용하자면 르 플리티에가의 재앙이 닥쳐왔다. 야심이라는 광기에 사로잡힌 그들은 아무 색깔이나 되는 대로 마구 쳐바르고 거의 발광 직전에까지 간 인간의 허영심이 버려놓은 소름 끼치는 광경. 무시무시한 문장들입니다.
길바닥에서 돌멩이를 주워 모아서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노라고 주장했다던 인상파 화가들 중 모네는 1899년에서 1904년에 걸쳐 엄청나게 많은 런던의 워털루 다리를 그립니다. 전통적인 주류 화가들이 화실에서 인공 조명으로 그림을 그리던 시대에 이제를 들고 나가 정밀한 세부 묘사 대신에 순간적인 인상을 중심으로 자연빛과 밝은 색을 거리낌 없이 사용한 모네의 풍경화는 이제 시간과 날씨에 따라 변하는 워털루 다리와 다리를 뿌옇게 감싸고 도는 안개를 숨쉬듯 유화와 파스텔로 화폭에 담아냅니다. 모네가 한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대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바라보는 대상의 이름을 잊어야 한다. 예, 그러니까 대상과 결부된 고유색이라는 것은 기억과 관습이 만든 뇌의 편견일 뿐이라는 거죠. 모네는 1890년대부터 192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250여 점에 달하는 수련을 다양한 구도와 배경으로 그립니다. 말년에 눈에 장애가 온 모네가 그린 수련들은 카메라의 렌즈와 같은 안구가 대상을 기계적으로 포착해 이미지로 고정시킨 그림들이 아니죠. 눈이 본 수련이라기보다는 눈을 통해 들어온 자극이 내면의 심상으로 전환되어 오랜 세월 단련된 숙련된 화가의 붓터치로 표현된 수련입니다. 이렇게 각 카메라에 찍힌 수련이 담아낼 수 없는 모네의 심상이 표현된 수련이 창조되는 거고요. 구상에서 추상으로의 경계에서 지금도 나를 포함해서 저작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모네의 그림들이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탄생합니다. 그러면 모네의 그림들 몇 점을 볼까요? 예. 모네의 워터루입니다. 워터루의 그림들 중 한 폭인데요. 그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어떤 그 이 연기들과 그리고 구름 사이로 스며든 그런 햇빛에 비춰진 그런 순간의 워털루 다리입니다. 예, 1903년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1919년에 모네가 그린 수련입니다. 이 물에 비춰진 수양버들과 함께 그려진 풍경화인데요. 정말 해체되어 구상과 추상의 이제 경계에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자, 1903년이면 1848년에 태어난 프랑스 화가 폴 고갱이 5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 해입니다. 고갱의 외할머니 플로라 트리스당은 사회주의 페미니스트였는데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유명한 구호를 최초로 외친 여인이기도 합니다. 주식 중개인으로 생활하다 1882년 파리 증권시장의 붕괴로 취미로 그리던 그림을 선택해 전업화가의 길로 고갱은 떠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인과 자녀들과 헤어져 파리에서 홀로 서기를 시작하고요. 화가 피사로와의 인연으로 인상주의적 경향의 그림들을 그리다가 조르주 스웨라나 폴 시냐크와 같이 인상주의가 좀 과격하게 선회하는 그런 전묘법으로 특징 지어지는 신인상주의라 불리는 그림들이 아방가르드로 주목을 받게 되자 고갱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인상주의의 밝은 색조는 받아들였지만 기질적으로 찰나적인 인상의 포착보다는 좀 더 평면적이고 장식적인 그림을 고갱은 추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1889년 고갱은 종합주의라는 그런 기치를 내거는데요. 인상주의가 빛과 색의 시각적 효과를 찾아 점차로 대상을 해체시키는 경향과는 대조적으로 화가의 내면에서 단편적으로 인지된 형상들을
화폭에 종합적으로 균형감 있게 배치한다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상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 정신의 작용이 형상 속으로 스며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죠. 이렇게 고갱의 종합주의는 프랑스 미술의 상징주의와 연결됩니다. 1888년 고갱이 그린 설교 후의 환영이라든지 1889년 황새계 그리스도 같은 그림들을 보면 종합주의의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황새계 그리스도 그림을 볼까요? 예, 이 그림입니다. 그래 여기 브르타뉴 지방의 그 농촌의 아낙네들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심상에 띄우는 그리스도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브리타뉴 지방의 그 농부 아낙네들과 그리고 그 농부 아낙네들이 심상에 띄운 이미지가 한 폭의 그림에 종합적으로 조화롭게 구성되어져 있죠. 그래서 실제 풍경과 인물과 그리고 심상의 그 이 이미지가 한 폭의 그림에 종합적으로 담긴다는 의미에서 종합주의고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상징주의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됩니다. 이 그림은 고갱의 자화상인데요. 뒤에 심상에 예수님의 이미지가 뜨고요. 그리고 또 한쪽 귀퉁이에서는 이제 어떤 원시적인 야성의 타이티로 를 찾아 떠나는 또 고갱의 내면의 심상이 표현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종합주의적 경향의 그림을 고갱은 어, 어, 시도하게 됩니다. 예, 그래, 고갱의 이런 영향을 받은 일군의 젊은 화가들이 폴 세리주에를 중심으로 나비파를 결성하고요. 1891년에 첫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 나비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로 예언자란 뜻인데요. 이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무게 중심을 내면의 심상으로 옮긴 초월적 신비주의 경향을 보이는 나비파의 젊은 화가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이미 프랑스 화단의 주류에서 인정받았던 화가 피에르 삐비 드 샤반느가 1881년에 살롱전의 출품에 커다란 논란을 불러온 가난한 어부란 그림은 귀스타프 모로나 오딜롱 르동과 함께 19세기 후반 프랑스 화단의 상징주의적 경향을 견인합니다. 1970년대 동아일보사에서 펴낸 루브르란 제목의 도록에 비비드 샤반네의 가난한 어부가 소개되어 있는데 19세기에는 일반적으로 졸작으로 인식되었고 오늘날에도 그 감상적인 주제 때문에 흔히 오해되는 이 가난한 어부는 사실은 작가의 천재성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작품이다란 해설이 실려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샤반네의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피에르 피비드 샤반네의 그림입니다. 여기 가난한 어부가 지금 어망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명상적인 어떤 느낌이 기도를 올리는 것 같고요. 뒤에 가족으로 보이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거리 보통 사람으로서 나로서는 도록에서 실린 그 해설에서 감상주의적이라고 표현한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 그림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타이티로 떠난 고갱의 그림들은 우리 다음에 만나서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